68세 박노인 통장에는 1억이 있었지만 가족과 찍은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시나요? 돈은 남았지만 추억은 남기지 못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박노인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은퇴했고, 은퇴 후에도 경비 일을 하며 꾸준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의 좌우명은 단순했습니다. 쓰지 말고 모아라. 나중에 필요할 때를 위해. 그 결과 가족 여행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친구 모임, 돈 아낀다고 몇 번 빠지다 자연스럽게 끊겼습니다. 손주 용돈, 어려서 돈이 무슨 필요냐며 참았습니다. 그 대신 통장에는 1억 원이 남았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노후처럼 보였죠. 하지만 은퇴 3년 후 건강검진에서 간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치료는 늦었고 병원 침대에서 가족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돈 조금만 덜 벌고 너희랑 제주도 한 번이라도 다녀올 걸. 아내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주는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랑 사진 한 장이라도 남겼으면 좋았을 텐데. 돈은 있었지만 추억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박노인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쌓은 건 돈이 아니라 공허였구나. 여러분, 현실은 어떨까요? 한국 노인의 평균 연간 의료비는 500만 원이 넘습니다. 70대 이후부터는 병원비가 생활비 절반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아껴 모아도 결국 돈은 병원에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는 잃어버린 시간, 가족과의 웃음, 손주의 손을 잡았던 추억을 되살릴 수 없습니다. 심리학자 에릭슨은 노년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통합,위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잘 살았다고 느끼면 평안하지만 헛살았다고 느끼면 절망에 빠진다는 거죠. 박노인의 마지막 후회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나는 돈을 모았지만 내가 진짜 원한 삶은 살지 못했구나.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재산은 우리를 지켜주지만 사랑은 우리를 남긴다. 돈은 죽는 순간 끝나지만 가족과의 기억은 남은 사람의 마음 속에 계속 살아갑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혹시 통장은 괜찮은데 가족과의 추억은 텅 비어 있지 않으신가요? 나중에라는 말로 정말 중요한 순간을 미루고 계시진 않나요? 죽음의 문 앞에서 가장 많이 하는 후회 첫 번째는 바로 돈보다 시간을 더 소중히 쓰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후회는 무엇일까요? 돈보다 더 가슴을 후벼 파는 후회,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랑한다는 말을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리시나요? 오늘 72세 김 여사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고개가 절로 끄덕여질 겁니다. 김 여사는 남편을 일찍 보내고 아들 부부와 함께 살았습니다. 손주가 세상에서 제일 기뻤죠. 그런데 작은 일들이 찔끔찔끔 마음을 긁었습니다. 손주가 칭얼대길래 김 여사가 찹쌀 도넛을 하나 쥐어줬습니다. 잠시 뒤 며느리가 얼굴이 굳은 채 말합니다. 어머니, 오늘 당 떨어진다고 과자 먹였죠? 저랑 약속했잖아요. 당 줄이기로. 아니, 애가 그렇게 좋아했는데 이 정도가 뭐 그리 큰일이라고. 말끝이 서늘해졌고 그날 저녁 식탁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났습니다. 월초에 김 여사가 현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내가 부담 큰 것 같아서 조금 보태라.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받았지만
밤의 아들과 속삭였습니다. 감사한데 마치 내가 못 버는 사람 된 것 같아. 그 말을 우연히 들은 김 여사는 마음 한구석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럼 안 도울까? 그게 더 편할까? 김 여사는 손주가 낮잠 자면 등 토닥이며 자장가를 불러줍니다. 며느리는 스마트워치로 수면 리듬을 체크하며 말합니다. 어머니, 자장가보다 화이트 노이즈가 더 좋아요. 깨니까 손 대지 말아주세요. 김 여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평생 애새 키웠는데 이젠 내가 방해꾼인가? 그날 이후 김 여사는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목 끝까지 차올랐다가 자존심이라는 뚜껑에 눌려 내려갔습니다. 식탁은 점점 보고서 회에 같아졌습니다. 오늘 반찬은 뭐니? 학원 몇 시니? 정작 해야 할 말, 수고한다, 고맙다, 미안했다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주는 어느 순간부터 현관으로 달려와 안기는 대신 문가에서 눈치만 봤습니다. 김 여사는 베란다에서 손수 화분을 돌보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지금 말하면 늦지 않았을까?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몇 해 뒤 김 여사는 큰 수술을 앞두고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얀 커튼 사이로 손주의 작은 발소리가 달그락거리며 다가옵니다. 손주가 김 여사 손을 꼭 잡고 조심스레 말합니다. 나 할머니랑 더 놀고 싶었어. 말끝이 떨렸고 김 여사의 눈가가 번졌습니다. 그 순간 김 여사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말들을 아껴버렸는지.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세 단어가 가슴에서 올라왔지만 목이 칼로 베인 듯 아파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김 여사는 며느리 손을 덥석 잡고 마침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우리 손주 잘 키워줘서 내가 말을 너무 아꼈다. 잠깐의 침묵 후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도 고생 많으셨어요. 저도 말이 너무 많았죠. 늦게 꺼낸 말은 눈물이 되어 흘렀지만 그 눈물 속엔 화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 여사의 마음엔 선명한 후회가 남았습니다. 이 말을 조금만 더 일찍 했다면 우리는 더 오래 웃을 수 있었을 텐데. 안다고 믿기 때문 가족끼리 뭘 말로 하냐는 생각이 표현의 근육을 약하게 만듭니다. 어색함을 두려워해서 한 번 굳어버린 관계에 따뜻한 말을 던지는 건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존심 때문 내가 먼저 굽히면 지는 거지라는 관계의 오해가 우리를 붙잡습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행복한 관계를 가르는 기준으로 사소한 친절의 빈도를 말합니다. 매일의 작은 고마워요, 수고했어요가 관계를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반대로 말이 줄어든 집에는 오해가 눌러앉고 결국 침묵이 상처가 됩니다. 하이데거는 말했습니다. 언제나 늦기 전에 말하라. 침묵은 후회로 귀결된다. 사랑은 감정이지만 관계는 기술입니다. 감정은 마음에 생기고 사라지지만 기술은 연습하면 나아집니다. 오늘 한 번, 내일 한 번, 모레 한 번. 그렇게 말하기 연습을 반복하면 가족의 공기는 바뀝니다. 식탁의 소리가 달라지고 현관의 발소리가 가벼워집니다. 오늘의 한 문장, 메시지로 고마워요. 덕분에 잘 지내요. 를 보냅니다. 다음 만남의 첫 마디, 수고했어, 맛있다, 정말 고맙다 중 하나를 꼭 말하기. 갈등 장면 리허설, 미리 거울 앞에서 말합니다. 내가 과자 준 건 미안해. 너 방식 존중할게.
현금 봉투, 부담 줬다면 미안해.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줘. 이건 거창한 화해, 선포가 아닙니다. 관계의 근육을 다시 움직이는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두 번째 후회는 사랑을 말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마지막 순간에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바로 나는 나답게 살지 못했다는 후회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죽음을 앞둔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남긴 고백이 있습니다. 내 인생 단 한 번도 나답게 살아본 적이 없구나. 돈, 건강, 가족 문제를 넘어 마지막까지 가슴을 파고드는 후회는 바로 나답게 살지 못한 것입니다. 올해 70세가 된 이도현 씨. 평생 교사로 근무하며 정년퇴직까지 안정된 길을 걸어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범적인 인생이었지만 이 씨 마음 한구석에는 늘 꺼내지 못한 꿈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시절 전시회에 작품을 내며 설렘을 느꼈지만 부모님의 반대는 단호했습니다. 예술은 배고프다. 교사 시험 봐라. 평생 밥 걱정 없다. 그 말 앞에 붓을 내려놓고 분필을 잡았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칠판 앞에 섰지만 자신의 화폭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붓을 들지 못했습니다. 퇴직식 날 제자들이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존경합니다. 순간 마음이 벅찼지만 집에 돌아오자 이상하게도 허무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진짜로 산 게 맞을까? 통장에 퇴직금은 있었고 집안도 무탈했지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 는 씁쓸함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몇 년 뒤 암 투병으로 병상에 누운 이 씨. 가족들이 그의 소원을 물었습니다. 아버지 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가족이 작은 이젤과 붓을 들고 와 병상 옆에 세워 주었습니다. 이 씨는 떨리는 손으로 팔레트를 집어들었지만 붓끝은 자꾸만 허공에서 흔들리기만 했습니다. 선 하나 그리지 못한 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나답게 살았다면 지금 이렇게 후회하지 않았을 텐데.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남긴 말은 단순했습니다. 제발 너희는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마라. 남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걸 해라. 심리학자 에릭스는 노년기의 중요한 과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 통합, 절망. 내 삶이 내 것이었다고 수용하면 평안이 찾아오고 나는 남의 기준에만 맞췄다는 생각이 들면 절망에 빠집니다. 이 씨의 후회는 바로 남의 삶을 살았던 절망이었습니다. 이는 수많은 노인들이 마지막에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입니다. 영국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말했습니다. 자신의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지 못한다면 그 삶은 아무리 안전해도 불행하다. 안정과 명예, 재산이 우리를 지켜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자기답게 산 순간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메모장에 쓰기. 지금 스마트폰 메모장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 한 가지를 적어 보세요. 작게 시작하기.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스케치북 한 장, 노래를 부르고 싶다면 유튜브 무료 강의 하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작 자체가 삶을 바꿉니다. 내 기준 세우기. 남들이 뭐라 할까? 대신 내가 행복한가를 기준으로 선택하세요. 작은 취미든 큰 결단이든 결국은 내 마음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남긴 마지막 세 가지 후회는 결국 이겁니다.
돈만 쫓느라 놓친 시간. 사랑한다. 고맙다 말하지 못한 관계. 나답게 살지 못한 인생. 죽음을 막을 수는 없지만 후회를 줄이는 삶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전화하세요. 지금 떠오른 꿈이 있다면 오늘 바로 첫 줄을 적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내 삶은 내 것이라고 선언하세요. 그것이 바로 후회 없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남긴 3가지 후회의 사실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뿌리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미룸입니다. 돈 때문에 가족과의 시간을 미루고, 자존심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을 미루고, 남의 시선 때문에 나답게 사는 것을 미룬 겁니다. 첫 번째 후회, 돈만 쫓느라 놓친 시간, 언젠가 여행 가자 하면서 미룸. 두 번째 후회, 사랑한다. 고맙다 말하지 못함, 다음에 말하지 뭐하며 미룸. 세 번째 후회, 나답게 살지 못한 인생,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하자 하며 미룸. 여러분, 혹시 지금도 비슷한 말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은퇴하고 나면, 애들 다 크면, 건강만 회복되면. 하지만 가끔 우리는 미루지 않았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손주에게 사랑해라고 불쑥 말했더니 아이가 활짝 웃으며 나도 오라고 대답했던 순간. 오랜만에 친구와 밥 한 끼 했는데 그 기억이 몇 달 동안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던 경험. 남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던 여행을 다녀왔더니 몇 년 동안 활력이 이어졌던 일. 이런 순간들이 바로 후회 대신 추억으로 남는 순간입니다. 죽음을 앞둔 누구도 나는 한치의 후회도 없다라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조금 덜 후회한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차이는 단 한 가지. 지금 미루지 않았다는 것. 심리학에서는 이를 현재주의라고 부릅니다. 먼 미래의 거창한 목표보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인다는 이론이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행복 연구인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도 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75년간 700명을 추적했더니 노년의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는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즉, 돈을 쌓는 대신 사랑을 표현하고 나답게 살았던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노년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가 미래의 후회를 줄입니다. 오늘 저녁 배우자에게 당신 덕분에 오늘도 고마워라고 말해보세요. 손주에게 전화해보고 싶다, 사랑한다고 전해보세요. 하고 싶던 일을 떠올리고 메모장에 첫 줄을 적어보세요. 이건 큰 결단이 아니라 작은 선택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선택이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삶을 미루지 않는 것. 삶은 거대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작은 선택을 오늘 당장 시작할 때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덜 후회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에이, 그런 불길한 얘기는 하지 맙시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외면하는 순간 삶도 흐려진다. 죽음을 진지하게 바라본 사람만이 지금 이 순간을 더 선명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올해 72세인 장 씨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장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죽음은 늘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 차례가 머지않았구나. 아내의 죽음은 장 씨에게 처음으로 죽음을 2인칭으로 체험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아침 달력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을까?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을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외면하면 삶은 희미해지고 죽음을 직면하면 오히려 삶은 또렷해집니다. 돈을 버는 것도,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나답게 사는 것도, 죽음이 언젠가 끝을 내리기 때문에 오늘의 가치가 빛난다는 겁니다. 심리학자 퀴블러 로스는 말기 환자들을 연구하며 죽음을 맞이할 때 인간이 겪는 5단계를 발견했습니다. 1. 부정, 2. 분노, 3. 타협, 4. 우울, 5. 수용. 많은 이들이 네 번째에서 머뭇거리지만 마지막 수용에 이른 사람은 놀라울 만큼 평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장 많이 남긴 말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들은 아침마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내 마지막 날일 수 있다. 죽음을 기억하는 메멘토 모리의 태도는 삶을 더 충실하게 만드는 훈련이었습니다. 죽음을 가까이 두는 순간 우리는 미루지 않고 사랑을 표현하고 나답게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75년간의 성인 발달 연구는 분명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노년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다. 죽음을 직면한 사람들 또한 말했습니다. 돈은 내 손을 잡아주지 못했다. 하지만 가족의 손길은 마지막 순간까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죽음을 배우는 것은 곧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죽음을 생각하면 우울해질까요? 아닙니다. 죽음을 기억할수록 지금 이 순간의 사랑, 웃음, 따뜻한 밥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죽음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삶을 더 빛나게 하는 비밀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기억하는 태도는 지금 우리의 삶을 바꾸어 줍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그러면 삶이 달라진다. 이것이 철학과 심리학이 공통으로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마지막에 붙잡으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돈도 명예도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원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가족의 손길, 사랑한다는 말, 그리고 나답게 살았다는 작은 자부심.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돈만 쫓느라 놓친 시간, 사랑한다, 고맙다 말하지 못한 관계, 나답게 살지 못한 인생. 이 세 가지의 공통된 뿌리는 바로 미움이었습니다. 언젠가 하지 뭐 하며 미루는 사이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랑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셨나요? 여러분은 오늘 나답게 살기 위해 무엇을 하셨나요? 중요한 건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숨을 쉬고 있고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으며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이들이 공통적으로 전한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축복이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여러분께 구체적인 제안을 드립니다. 사람,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거세요. 고마워, 보고 싶다, 사랑한다 단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시간, 오늘 밥상에서 휴대폰을 내려놓고 가족 눈을 바라보며 대화하세요. 단 30분이 평생의 추억이 됩니다. 나 자신, 하고 싶던 일을 지금 당장 10분만 해보세요. 글 한 줄 쓰기, 그림 한 장 그리기, 짧은 산책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배우는 것은 곧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죽음을 떠올리면 두렵지만 동시에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죽음을 기억할수록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장 후회되는 게 무엇인가요? 혹은 앞으로 덜 후회하기 위해 오늘 당장 하고 싶은 건 무엇인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우리는 함께 지혜를 배워갈 수 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후회 없는 삶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오늘,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인생의 지혜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